우리가 지금부터 시나리오와 구성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 계획에는 우선 기획 단계가 있고, 그리고 기획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제작할지 그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내용들을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서 보여줄지 그 시간 안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0분짜리면 10분에 구성을 할 것이고, 또 2시간짜리면 2시간에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 구성을 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와 구성안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사가 있는 드라마성 작품은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비드라마 계통의 작품들, 다큐멘터리라든지 또 TV 프로그램, 또 대사가 없는 TV 프로그램, 그리고 또 대사가 없는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은 다 구성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는 잘 아실 거예요. 시나리오는 포맷도 봤을 거고, 그렇지만 구성안은 잘 못 봤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서점에 시나리오 책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은, 구성안을 어떤 책을 낸다든지 구성안을 대중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안은 그야말로 제작진들만 보는 일종의 설계도죠. 예. 물론 이제 시나리오도 설계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나리오는 이제 유명해지면은, 그 영화가 이제 유명해지면은 사람들이 시나리오도 읽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특히 이제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제작을 할 계획이든 아니면은 짧은 어떠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은 시나리오를 쓰거나 아니면은 구성안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시나리오와 구성안이,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글쓰기, 일반적인 글쓰기는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에세이 이런 거를 말하죠. 아니면 기사, 신문 기사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차이성은 뭐냐면은, 뚜렷하게 시나리오와 구성 안에는 이게 영상 작품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보여줄 거리를 비디오라고 하면은, 이 비디오를 계획을 합니다. 비디오를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소설 작가는 글만 이렇게 쓰게 되죠, 그렇죠? 글을 그냥 쭉 쓰고, 물론 이제 보여줄 것도 글로 쓰긴 하지만은, 그 보여줄 거리와 또 들려줄 거리,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의 생각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씁니다. 에세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어떤 생각과, 그죠? 보여줄 거리 관계없이 다 그냥 글로 쓰죠. 다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와 구성안은 그러한 것들을 분리를 해요. 이제 이 보여줄 거리, 그리고 또 들려줄 거리, 이런 것들을, 특히 구성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를 하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들려줄 거리가 이제 대사라고 하면은, 이제 보여줄 거리는 지문으로 처리를 합니다. 지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달라요. 이렇게 왜 그렇게 분리를 확실하게 하냐면은 이제 보여줄 거리를 어떻게 촬영할지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비디오를 계획을 하고 또 이 촬영할 거리를 지문으로서 계획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선 물론 이제 이 대사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오디오에 있는 어떤 여기서도 이제 구성화에서도 대사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어떤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나레이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대사는 없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 작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보여줄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거리를 확실하게 계획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거리라면은 그 보여주는 공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공간과 시간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일종의 이제 장면으로서 씬으로서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나리오나 구성안 모두 다 장면을 기준으로 장면이 일종의 단위예요, 단위. 장면을 단위로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을 가지고 촬영 계획을 잡죠. 촬영 계획을 또 잡아요. 촬영 계획.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선 구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단편 영화나 드라마, 영화가 아닌 그러한 그 이외에 대사가 없는 모든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예. 우선 뭘 구성하려면은 일종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뭐가 더 좋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10분짜리 컨텐츠를 제작할 거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10분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후보를 다 정해야 되겠죠.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료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네.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이미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비슷한 그러한 작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작품과 또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또 나만의 이 작품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차별된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도 다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선택할 것들을 후보를 딱 라인업을 시켜놨다면은 이제부터 그 10분 안에 뭐를 집어넣을지 계획을 하는 거죠. 그 계획하는 것이 바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근데 여기서 앞에 촬영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구성안을 가지고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촬영 계획표기도 해요. 네, 계획표. 촬영을 위한 계획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촬영을 위한 계획표기도 하지만은 이게 구성안이기 때문에 이 10분짜리면은 10분 동안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예를 들어 1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3분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5분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7분, 8분, 10분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지 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는 거죠. 그래서 순서도 중요하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이죠, 시간. 몇 분 때 어떤 게 끝나고 몇 분 때 어떤 게 끝나고 이 시간이 또 중요하고 이 계획을 할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디오를 또 계획을 하고 또 오디오를 계획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성안에 어떤 들어갈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시간, 비디오, 오디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들어갈 항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계획표를 이제 잡고 촬영을 하는 것이죠. 촬영을 해요. 그럼 촬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 촬영한 그런 그런 영상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어떻게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편집을 할지, 아니면은 막상 찍어보니까 이 정말 이 앞부분에 요 내용이 요 부분이 앞부분이 아니라 요거는 이 정도로 옮겨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내용이 앞부분으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안을 이제, 왜냐면 이제 이 촬영하기 전에는 상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막상 찍어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겠죠. 그야말로 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끔 다시 계획을 다시 잡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성안을 잘 잡았고 그게 또 실제 현실에 맞았다고 하면은 촬영 구성안으로 곧바로 또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촬영 구성안과 편집 구성안이 같지가 않아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종의 새롭게 구성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구성안을 만들 때는 좀 더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그 구성안을 작성을 하지만은 이때 들어갈 내용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비디오에는 뭐 CG라든지 또 자료화면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오디오에는 음악이라든지 음악 뭐 이런 것들도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죠,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편집을 하는 것이죠.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을 다 해가지고 이제 완성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디오를 쫙 봐요. 쭉 또 다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 시사를 해요. 시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된 그러한 편집본이라고 하면은 이 시사된 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가지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본을 쓰는 거예요. 그 대본이라는 거는 이제 나레이션 대본이죠. 나레이션을 나레이션 대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구성안에는 이 나레이션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아예 처음부터 자료조사 이후에 이때부터 뭐 나레이션을 쓸 수도 있어요. 나레이션을 쓰고 그 나레이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레이션 썼으면 이제 일종의 이 글이죠. 이 글이 중심이 돼서 그거에 맞게끔 비디오를 보여줄 거리들 찍고 그리고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글이 중심인 그런 영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글이 완벽하게 글을 쓰고 일종의 완벽하게 어떠한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그대로 편집을 하는 경우는, 이 영화인 경우에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그대로 편집을 해서 완성을 하죠. 그런 경우는 많지만은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선은 촬영을 통해서 우선 비디오를 우선은 많이 찍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대본을 쓴다는 거죠. 글을 즉 이 나레이션을 대본을 쓴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더 일반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는 이 다큐적인 방식의 구성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가 또 아까 말했지만 극영화 말고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도 이런 과정이 아니라 광고도 처음에 대본 또는 처음에 만든 구성안
또 스토리보드, 그걸로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영화나 광고는 이제 연역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연역적.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이제 귀납적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극영화나 광고는 이미 주제 완성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겠죠. 애니메이션도 일반적으로 허구의 것들이 그래요. 허구의 것들을 만들 때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제 편집하고 완성을 한다고 하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실제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상해서 글을 쓴 것보다 실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실제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한 거는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를 다 우선은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나레이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그래서 시나리오는 사실상 그래서 연역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구성화는 일반적으로 귀납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화는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안의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안은 이제 영상의 설계도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계도를 만들 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이제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요.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덩어리의 얘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 일련의 시퀀스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구성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기사나 무슨 연구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영상 작품의 중요한 것은 감정. 그래서 감정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이 구성안에서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인과성이 중요하죠.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극적 연결, 논리적 연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구성안을 보고 지금 이 스토리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 구성안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이 극적인 흐름인지 또 감정이 잘 살아있는지 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앞뒤가 잘 맞는지 또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지 이런 것들을 이 구성안을 통해서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비드라마의 시나리오가 구성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KBS 스페셜 굿바이 플라스틱이라는 다큐멘터리의 프롤로그 굉장히 짧은 프롤로그예요. 1분짜리 프롤로그인데 이 프롤로그에 지금 구성안을 한번 제가 이렇게 짜봤어요. 요거는 이제 최종 구성안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 구성안을 제가 이 프로그램 PD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안을 썼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촬영 구성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최종 구성안이 이렇게 작성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최종 구성안대로 그대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집한 해서 나왔던 영상으로 최종 구성안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유출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성안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이거죠.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시간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 뭐 소주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순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이런 항목이 들어간 포맷으로 구성안을 일반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최종 구성안이니까 이미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죠. 이 나레이션이 인간뿐이다. 자연이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 쓰고 버리는 존재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이런 나레이션이 있고, 플라스틱에 환호한 지 한세기, 플라스틱은 모든 생명의 지향으로 들어왔다. 지구의 마지막 하수 처리장, 바다에 밀려드는 플라스틱 쓰레기. 그 다음 걸로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치는 플라스틱 제품들. 우리는 플라스틱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 떠요. 타이틀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초, 1분짜리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레이션도 이제 이런 나레이션을 썼다고 하면은 그 나레이션에 맞는 근데 이게 순서가 이 비디오가 먼저 있고 나레이션이 쓴 거죠, 사실상. 그죠? 이 비디오를 편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레이션을 썼어요. 물론 이제 이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레이션을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이런 식으로 이 나레이션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비디오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요. 뉴스 같은 경우는 기사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뉴스 편집을 위해서 이 글에 맞게끔 비디오를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편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큐멘터리는 우선 비디오를 편집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에 따라서 이 나레이션을 작가가 써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인 이 흐름은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1분짜리 내용에서도 나름대로 구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이 소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을 이제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줘요. 해변을 보여주고, 바닷속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잠수부가 보여줘요. 그리고 또 재앙으로서의 플라스틱,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인데 그게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싱송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플라스틱이 그게 뭐 50년대나 50년대, 60년대에 만약 플라스틱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굿바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굿바이가 아니라 다르게 해야 되겠죠. 하이 플라스틱 그렇게 안녕 플라스틱 이제 반가워서 플라스틱이 반가워서 그렇게 안녕 플라스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만나서 반가워 플라스틱 뭐 이렇게 좀 길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인류의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을 굉장히 멋지게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 이 굿바이 플라스틱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플라스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바닷속의 쓰레기로서의 플라스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게 재앙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제 아마도 이 KBS 스페셜 PD 그 제작진이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런 새 몸속에 그 배를 갈랐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이런 이미지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고 이미 봤을 거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넣어서 재앙이다, 플라스틱이 재앙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료화면으로 조사를 했겠죠. 자료화면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작가가 대본을 쓴 거죠. 플라스틱은 모든 생명의 재앙은 들어왔다. 요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미 본 게 있으니까. 그리고 바다에 밀려드는 플라스틱. 그죠? 그래서 재앙으로 플라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장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백사장에 버려진 플라스틱,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이것도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일종의 기획 의도죠. 기획 의도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의 역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그러한 사람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러한 의도로 지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제목을 보여주죠. 이렇게 제목을 보여주고 프롤로그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시퀀스가 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요거예요. 요게 전체 이제 이 굿바이 플라스틱은 첫 시퀀스가 한 10 몇 분이죠? 10분? 10분 정도 돼요. 10분. 10분 사실 정말 정확히 한 13분 될 거예요. 13분 정도에 근데 저는 지금 10분 것만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스토리는 53분이에요. 53분. 그래서 이제 이 굿바이 플라스틱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는 53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그 앞에 프롤로그가 1분이고 그리고 첫 번째 시퀀스가 13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시퀀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두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요 프롤로그를 한번 이제 프롤로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퀀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이제 잘 보셨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13분짜리 지금 시퀀스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굿바이 플라스틱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지금 53분짜리예요. 53분짜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프롤로그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의 CRV 제도라는 주제를 가진 소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퀀스를 본 거죠. 그 위에 이제 한국의 또 일본 또 다른 또 유럽 그리고 다시 한국의 플라스틱 운동, 플라스틱 프리 운동, 또 마지막에 다시 오렌지 카운티의 플라스틱 청소 캠페인 뭐 이렇게 또 다른 소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퀀스들로 그래서 이제 시퀀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시퀀스가 있고 그리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구조를 지금 이 다큐멘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이야기들, 작은 이야기가 이제 시퀀스가 있죠. 작은 이야기들로 구성된 하나의 큰 이야기, 굿바이 플라스틱이라는 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작은 이야기, 이 시퀀스 안에도 또 그거보다 더 작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CIV 제도라는 이야기 속에 라이언 힝맨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라이언 힝맨의 이야기 속에 또 작은 이야기가 또 들어있어요. 그걸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시퀀스 라이언 힝맨이라는 그 첫 시퀀스 안에 또 작은 이야기 들어있는데 그 작은 이야기 안에 처음에는 라이언 힝맨을 소개하는 그러한 작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요 시퀀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구성안은 기본적으로 씬 단위죠, 씬.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이렇게 샷 표시가 이제 씬이죠. 그 오렌지 카운티 해변을 보여주는 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언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언이 인터뷰하는 그런 씬이 있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이것이 다 물론 오렌지 카운티 해변의 씬이긴 해요. 예. 씬은 한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 요거 샷을 하나만 써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고, 그런 거를 이런 이제 처음에 요런 그 소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은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레이션이 들어가고, 또 라이언에게 왜 플라스틱을 줬는지 그런 인터뷰가 들어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3분짜리의 작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 작은 이야기는 일종의 또 라이언이 자신이 이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제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라이언이 누군가 궁금했는데 사장이구나 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해결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가 완결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장이 됐을까 궁금하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는 라이언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라이언 회사를 소개하는 그러한 또 시퀀스가 있죠. 그래서 라이언의 집, 이제 장소가 라이언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이언 아버지의 인터뷰가 있고, 그래서 라이언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또 재활용 센터에 또 가죠. 그래서 그 직원의 또 인터뷰도 또 듣고, 그래서 라이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또 이것이 작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이야기는 라이언이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 대단하긴 하는데, 원래 대단했다라는 그런 원래 유명한 셀러브리티 정도의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밝혀주죠, 그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CNN 상이 있었죠. 라이언 집에 거기서 좀 촬영을 한 것이죠. 라이언 집에서 CNN 상이 있는 것을 촬영한 것이고, 요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CBS 엘렌 쇼라든지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상을 받는 그런 자료 화면 같은 걸 또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촬영 구성안에 미리 계획이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편집 구성안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라이언의 방에서 라이언의 인터뷰를 또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빨대 꽂힌 거북이의 화면들을 또 보여주는데, 이것도 이제 계획이 이미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라이언이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유명이지만 다시 현재 라이언으로 돌아와서 현재 라이언이 또 다양한 캠페인들을 하는 것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동참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라이언의 어떠한 그런 그 캠페인이, 라이언의 어떤 행동들이 어린아이 8살짜리가 하는 행동이 나름대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라이언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8살도 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이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라이언의 이야기도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작은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CRV 제도를 다시 라이언의 이야기를 작은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작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작은 아이의 이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전체 캘리포니아의 CRV 제도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 시작해서 이제 크게 확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퀀스는 결국 CRV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시퀀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CRV 제도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수거되는
플라스틱의 30%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70%는 어디론가는 간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의 많은 것들이 이제 바다로 가게 돼서 바다의 쓰레기가 돼서 바다를 인간이 바다를 이제 오염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또 끝내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KBS 스페셜 굿바이 플라스틱은 전체 53분짜리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구성한 첫 번째 시퀀스에 대한 구성이고 이런 것이 이제 또 5개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꽤 긴 구성안이 될 거예요. 그 최종 구성안은 꽤 길게 나오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 프롤로그에서 플라스틱의 역습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음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서 플라스틱 역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로부터의 변화이다. 이렇게 이제 일종 요게 주제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53분짜리 다큐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작품, 영화도 그렇고 다큐도 그렇고 그 작품을 한 줄로 정리한 그런 글을 로그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라인이 이제 일종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그라인은 분명히 촬영하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아마 정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플라스틱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단지 제도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CRV 제도가 성공적이다 하더라도 30%만 수거가 되고 나머지 70%는 쓰레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제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변화.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제 플라스틱을 거기 보면 이제 웨이스트, 뭐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시작부터 플라스틱을 안 쓰는 그러한 생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성원 이 세계 구성원의 한 명의 어떠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그 플라스틱 역습으로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제가 처음부터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성안을 만들어서 촬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촬영한 것들을 이제 다시 편집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편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주제를 시각적으로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시각화 시킨 것이 바로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구성의 방법은 일반적인 방식은 바로 이제 그런 산막 구성, 기승전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프롤로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6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가 있죠. 그죠? 에필로그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퀀스를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좀 지우고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여기까지가
1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 그래서 물론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이런 그 질문을 던지죠, 그죠? 우리 플라스틱 그의 역습에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상황,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수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상황 일종의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한 것이죠. 상황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 이 플라스틱의 역습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찾자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막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 일종의 이제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의 프리 운동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런 거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막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렌지 카운티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결론을 내죠, 그죠? 그래서 이게 3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기, 승, 이제 이쪽이 정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나름대로 3막 구조, 기승 정결 구조를 가진 그러한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3막 기승 정결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시퀀스 구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퀀스를 작은 이야기인데 재밌는 거는 이 작은 이야기 안에 또 작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작은 이야기 안에 또 작은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러시아 인형 같은 마트리오스카 인형 안에 인형이 들어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들어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양파깡의 구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양파 까면 또 이야기 들어있고 또 까면 또 이야기 들어있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듈 나름대로 그런 독립된 그런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게 모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모듈 구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인 구성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어떤 순서가 있고 또 보여줄 거리인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고 했었죠. 이런 이제 그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비디오 보여줄 거에는 무엇을 계획하냐면은 이제 씬 단위죠. 장소를 우선은 계획을 하죠. 어디 가서 촬영할지 씬 단위로 하고 거기서 누구를 촬영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소품이 또 화면에 드러날지 뭐 여기는 아까 CNN 상 같은 것들은 되게 중요한 소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되고 하여튼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자료 화면이라는 CG 이런 것들도 이제 비디오에 들어가 보여줄 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미리 계획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편집한 다음에 계획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질문 나레이션 말고 질문 같은 경우는 항상 미리 일종의 촬영하기 전에 계획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은 그 답변들을 또 그 답변도 적절하게 편집을 하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다 편집 끝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레이션 이 대본을 쓴다고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최종 구성안에는 이 대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물론 여기 말고 이제 음악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음악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오디오 안에. 그래서 편집 구성안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음악이라면은 그렇게 될 것이고 다음이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나리오는 제작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죠. 검은 글씨를 쓸까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또 수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진들 간의 어떤 소통의 수단이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계획도 잡고 그리고 또
세트도 만들고 또 제작진도 꾸리고 그리고 또 출연진도 꾸리고 모든 또 콘티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각각 이 제작진들이 뭐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세트를 만들 때 이게 필요한다든지 또 소품을 구할 때 또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작진들이 일을 할 때 그 설계도죠, 한마디로 설계도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투자자가 돈을 투자를 하려면은 뭔가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건이 바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투자자에게 설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시나리오의 과정은 어떠냐? 시나리오는 이제 곧바로 초고를 쓰기보다도 처음에 시놉시스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캐릭터 일대기는 이제 특히 주인공이겠죠.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 나름대로 그 일대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캐릭터가 실제 그런 복잡한 단순하지 않은 그런 어떤 복잡한 인간으로서 작가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캐릭터가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 그 삶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 일대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라는 걸 씁니다. 트리트먼트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설계도는 나름대로 이 일반적인 글쓰기, 소설이나 극본하고 다르게 설계도는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볼거리, 비디오하고 들려줄 거리, 오디오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구분이 이거는 대사, 이건 지문으로 되겠죠. 근데 트리트먼트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런 거 대사도 없고 지문이라는 형식도 없이 그냥 소설처럼 쓰는데 물론 소설처럼 글쓰기가 아니라 소설처럼 구분 없이 쓰긴 하지만은 그 글의 형태는 영화적인 글쓰기가 되죠. 영화적인. 여기서 영화적인 글쓰기라는 건 뭐냐면은 소설처럼 어떻게 내면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내면을 쓰게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영화화시킬지 그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야기가 영화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적으로 또 행동을 중심으로 또 묘사 형태로 글을 쓰는 것이지 어떤 내면을 그 묘사라는 것도 행동이 묘사를 말하는 것이 행동을 묘사를 만든 거죠. 행동이 묘사지 내면이나 감정의 묘사는 아니라는 거죠. 소설에서는 이걸 쓰지만은 트리트먼트에서는 이걸 쓰면 안 돼요. 항상 행동을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어떤 영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상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묘사하는 글. 그리고 물론 대사도 쓰죠. 대사를 그냥 쓰는 게 트리트먼트 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대사를 묘사를 해요. 행동과 대사를 묘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사는 쓰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를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텝 아웃라인을 쓰는데 그거는 트리트먼트 내용에다가 씬을 구분을 해요. 씬을 구분해서 씬 헤드라인이라는 것을 넣어요. 씬 헤드라인. 그런 것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스텝 아웃라인이고 근데 그 스텝 아웃라인에다가 이제 대사까지 넣게 되면은 대사와 지문을 분리해서 넣게 되면은 이제 초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초고를 수정한 것이 재고고 또 수정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파이널 드래프트 마지막 원고가 이제 완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나리오 과정은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텝 아웃라인이 이제 트리트먼트하고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제 블로그 주소는 이겁니다. 여기 제 블로그 주소인데, 요걸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제 블로그 주소인데, 들어가면은 여기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트리트먼트를 우선 보여주면은, 트리트먼트는 스토리를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죠? 객관적인 묘사. 그러니까 일종의 주관적인 어떤 내면을 쓴 이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묘사한 이런 것을 말한 것이고, 신 번호나 대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스텝 아웃라인은 이거는 이제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뭐 인테리어, 카페, 아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고, 또 엑스테리어, 실외, 아치형 다리 밑에 아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 헤드라인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대사만 안 썼지 사실상 거의 시나리오하고 다름없는 그런 것을 이제 스텝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 초고의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초고는 그 초고 시나리오의 어떤 요소는 바로 아까 지금 얘기했던 신 헤드라인, 그리고 지문, 그리고 캐릭터, 대사, 또 가로지문, 화면 전환, 이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대사와 지문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대본이에요. 우리나라 한글 대본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신 헤드라인이죠. 신 헤드라인. 그러면 부잣집인데, 부잣집도 정원이 있고 또 내부가 있어요. 그리고 또 14신 정도, 14신 같은 경우는 부잣집에 여기는 없지만 부잣집에 이게 주방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도 이렇게 씬이 바뀌면은 요 공간 구체적인 공간이 바뀌면은 씬이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잣집 하나의 씬으로 하나로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촬영할 때도 이 정원에서 촬영 따로 하고 또 주방에서 촬영 따로 하고, 요 내부는 이제 거실 쪽이죠. 거실인데 거실과 주방을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냥 내부라고 적은 것 같고, 주방만 따로 이제 대사가 있는 그러한 씬은 또 따로 씬은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씬은 어떤 장소가 바뀌면 씬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이죠. 지문이라는 거는 일종의 행동의 묘사도,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해 놓은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묘사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은유법을 쓴다든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글을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기우가 있으면은 기우가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기우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기우 가슴에 불이 당겨졌다. 뭐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기우가 밀구안에 들어가면 정원이 보인다. 또 현관 쪽으로 걷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춘다. 그냥 눈에 보이대로 쓴다는 것이죠. 잠시 놓고 나무를 쳐다본다. 이렇게 써야지 마음 내면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게 지문이고, 그래서 지문을 이제 영어로는 액션이라고 해요. 액션. 그야말로 액션. 이건 씬 헤드라인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캐릭터죠. 기우, 문광, 기우, 그죠? 그리고 인물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밑줄을 긋고 그리고 가로치고 여자 또 나이 이렇게 쓰죠. 일반적으로 항상 요건 씁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특히 처음 쓸 때, 처음 그 인물이 이름이 처음 나올 때 꼭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간단하게 외부 이 외모를 간단한 외모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의 인물인지 이제 알려주는 거죠. 물론 이제 주인공이면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항상 여기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 이걸 꼭 씁니다. 이거를 안 쓰면은 이걸 읽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걸 안 썼다고 보죠. 이걸 안 썼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사 도우미 치곤 세련된 복장의 문광 이렇게 되면은 그 문광이 20대인지 또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름만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문광 남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헷갈린다는 거죠. 헷갈리면은 머릿속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지문, 씬 헤드라인, 그리고 요게 이제 캐릭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리만 날 때는 이제 이렇게 이게 가로치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뭐 문광 이게 문광의 소리니까 문광 해놓고 옆에다가 O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프 스크린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또 요거 꾸벅이라든지 걸으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로 지문인데 가로 안에 들어가는 지문. 가로 지문은 이제 그 대사를 칠 때 잠깐 하는 어떤 제스처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걸 묘사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네, 말하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한국 대본인데 요게 이제 그 영어식 대본이에요. 영어.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의 영어 대본이거든요. 영어 대본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엑스테리어가 이제 실외죠. 맨션 그리고 게이트 낫 이렇게 똑같이 씬 헤드라인이 들어가요. 씬 헤드라인이 들어가고 요게 이제 약간 액션이라고 했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우가 이제 캐릭터 이름이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지문 요게 대사가 되는 거 요게 대사 이게 다이얼로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이게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 그게 이제 양식이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문광이 이제 얘기했을 때 문광이 얼굴이 안 보이고 문광이 목소리만 들릴 때는 이런 식으로 OS, 이게 오프 스크린이라는 뜻이죠. 오프 스크린. 화면 밖 소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영어도 똑같이 처음으로 인물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45 나이를 적어주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영어는 이제 이게 뭐 she하고 뭐 he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남녀를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she하고 he를 표현을 꼭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남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식 대본은 이런 식으로의 포맷을 그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그래서 이 일정한 포맷으로 시나리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이 1분의 분량이 나올 수 있도록 계산해서 이 포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4페이지면은 이게 지금 전체 영화의 14분까지의 분량이다라고 알 수가 있게끔 그렇게 대본을 포맷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간 계산하기 되게 좋게끔 시간 계산하기 좋은 그러한 포맷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서 이 포맷을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에
영화를 시작을 20년, 뭐 25년 전에 영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옛날 대본을 쓰고 있는데 요즘 감독들은 이런 헐리우드식 포맷을 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드라마 형태로 영상을 계획을 하던 아니면 비드라마성으로 계획을 하던 이런 식으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분리된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설계